아주 에리에리하고 순해 빠지고 남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남자들이 앉았으면 그 앞에를 지나도 못 가고 이런 웬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 4명 선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 지명해가지고 갔죠. 71년 전 그날 나는 세상 물정 모르던 철없는 고등학생이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는 고향 언덕 위에 조가 삼간 그립습니다. 자주고름 입에 몰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객장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애틋한 시절아 애틋한 시절아. 오늘 나는 나를 만나러 간다. 나는 오늘 또 다른 나를 기다린다. 예. 아이고. 아이고. 그먼 데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으셨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얘기 감사합니다. 듣고. 네. 앉으세요. 네.
아이고 체격도 좋고 건장하시네. 그러세요? 젊고. 감사합니다. 아유 나는 아주 그냥 뭐 힘들어. 얼굴은 팽팽하시네요. 분을 발랐잖아요. 그래도 예. 육사단에 계셨다고 해서 우리는 육사단에 갔더니 여자라고는 우리가 간 사람뿐이요. 네. 없는데 어떻게 육사단에서 근무했나. 저도 여자는 궁금하고. 여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압록강까지 갔거든요. 압록강까지? 네. 어우 많이 가셨네. 네. 몇 살에 들어가셨어? 16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아이고 16세? 네. 나는 18에 갔어도 채 하루다 저르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기 취급 학도- 받았어요. 학도병? 네, 학도병. 아, 여군으로 가셨어요? 여군 이기생. 공 995 686.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예, 많이 팔으셨어? 네, 아유, 물건이 많이 빠졌네. 네, 요새 살던 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나를 놀리는 심의로 얘기를 한겨. 병원에서 하시는 몇 살 있으셔? 89이요. 연상만 하시면은 어. 70대밖에 안 돼 보여, 엄마.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줌마는 젊어서 예뻤는데 뭐 하고 지냈냐고 막 이렇게 그냥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우 나 잘 지냈어요. 군인도 갔다 왔어요. 그냥 막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이가 댐박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요. 아유 여자가 어째 군인을 갔다 왔느냐고. 그래서 아 나 진짜 군인 갔다 왔어요. 여군 이기생이요. 그랬지. 그러고 육군 하사요. 나는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 생전 처음 한 거야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 나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서울이 수복되면서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전쟁통에 굳게 닫혔던 학교가 열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했던 어느 날 장교 2명이 찾아왔다. 남자가 저기 손이 모자라면 여자가 대신 해줘야 된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막 그냥 그런 대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다들 그때 시험 봤어. 그 자리에서 시험 봤어. 우리 다 이런 거 했었어. 참. 아유. 이 모자가 저기 할로 모자라고 그랬어. 이렇게 뾰딱하게 쓰고 있는 게. 아 여기 다 나오네. 아유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훈련 받았거든. 총으로 쏘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인데 엎드려서 쏴, 또 앉아서 쏴, 서서 또 이렇게 조중해서 쏴. 그런 게 다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배웠어. 아유. 그해 12월에 나는 서울 훈련소로 입소했다. 선생님이 되려던 나는 여학생에서 여군이 되었고 모든 환경이 변했다. 그리고 초경을 시작했다.
딴 사람들은 일찌감치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치렀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처음이요. 그래서 무서운데 다 가르쳐주더라고. 옛날에 몸빼바지라고 한 거 그걸 속에다 입고서 군에 갔었거든. 근데 그걸 벗어가지고 찢어서 걸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처리를 하고 그걸 빨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더라고. 아주 빠는. 그래서 그 개울물 거기 밤에 나가서 그거 빨아다가 잠잘 때 우리 천막 안에 거기다 널어놓고 자고 아침에는 얼른 걷어서 감추고 남자들 눈에 띌까 봐. 갑작스런 변화에 어쩔 줄 몰랐던 소녀였던 내게도 71년이란 세월이 내려앉았다. 아 됐어. 사과했어. 나는 이렇게 한 건데도 못 가져왔네. 그럼 뭐 났어? 하나 따서 하나. 참 재밌어 이거. 우리나 재밌지. 나는 재밌어. 소시적에 화투패 대신 총을 들었다는 건 친구들도 몰랐다. 그때는 우리는 군인을 간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형님은 그때 군인을 갔잖아. 그래도 그런 거 요만치도 잘난 척을 안 하셨어. 저기를 표를 안 하셔. 그래서 서울의 훈련소 생활은 17일 만에 끝났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천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 거대한 군함을 봤다. 군함은 우리를 태워 부산으로 향했고 이듬해인 1951년 4월 육사단 사단장실에 배치됐다. 사단장은 장도영이었다. 평생 궁금했었는데 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 거기 있을 때 참 이뻐했어요. 애기 같다고. 엄마 저 더 먹고 올 걸 이렇게 너무 일찍 왔나. 거기 손님이 자주 왔어요. 높은 분들이. 그분이 사단장님이 전방에 시찰 나갔다가 오시면은 다 메모했다가 다 일러드려야 하고,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구두로 말해줘야 전화해 드려야 되고. 송장도 많이 봤어. 아유, 그래서 산에서 꾸역꾸역 그냥 이런 데 다치고 이런 데 다치고 한 사람은 걸을 수 있으니까 지게작대기 있잖아. 저 나무 꺾어가지고 그 이렇게 칙 품에서 살겄다고 훅 내려오는데 참 기가 막혔어. 아주 그 광경이. 그 후로 1년 동안 나는 전쟁의 민낯을 보았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성악가를 꿈꾸던 17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전쟁의 잔혹하고 선명한 경험은 반짝이는 훈장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게 깊숙이 숨겨두었다. 이 훈장은요, 6.25 60주년 유공자 훈장 받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자주 꺼내보질 못했네요. 네, 여기 농 정리할 때마다 이제 그때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6.25 날 일요일 날인데 교회 갔다 왔는데 시골 사람들이 막 보침을 지고 소를 끌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창가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냥 뭐 포가 춘천 시내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아 이게 전쟁이구나 그걸 알았죠.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꾹꾹 숨어라. 방공호에서 있으면서 새벽에 애국가가 나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나라 없는 서로. 전쟁 이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뒤론 춘천은 점차 가지 않게 됐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동네. 옛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보니까는 꿈의 골목 가던 생각이 나네요. 하나도 모르겠네. 도저히 못 찾겠어요. 옛날에 살던 집이 어디가 어딘지. 학교가 저기니까 학교에서 이쪽으로 해서 저 밑에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전쟁이 터지고 몸을 피하라는 안내방송이 춘천 시내를 쩌렁쩌렁 울릴 때 책가방에 교과서를 챙겨놓고 피랑 갈 정도로 나는 전쟁이 뭘 데려오는지 몰랐다. 나도 여기 사변 때 저 학생들 같이 저렇게 어렸는데 1950년 10월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서 학도 오용군이 모집됐다. 우리 클래스에서 4명이 갔죠. 그리고 춘천 방송국 아나운서 2명하고 군인 버스에다가 이제 그 녹음 장치 해가지고 최전방 뒤쫓 따라가면서 수복지구마도 다니면서 정원 활동했어요. 내 역할은 북진하는 육사단을 따라가며 북한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는 거였다. 언니 잘 있었어. 아이고 언니. 성악 공부를 하던 내가 정원 버스를 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살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복되자마자 이제 학교에 갔더니 학도병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 1차로 난 갔지. 뽑혀서 간 거지. 그렇지. 언니가 뽑혔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다 추대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우리 언니가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언니는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한 거지. 돌아왔을 때는 그냥 집안이 울음바다였죠. 살아왔구나 이제 내 새끼가 살아왔구나. 네, 40 넘어서 이제 내가 궁금하니까 언니 그때 어떻게 살아왔어?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언니 그때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어 나 그게 궁금했는데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이야기를 못했어. 내가 못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10월 27일 내가 있던 6사단 7연대가 초산군 진격에 성공했다. 통일이 된 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뭐 그 압록강에다 손도 닦아보고 그런 기쁨이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 이튿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벌써 평양까지 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포위된 거죠. 예, 중공군한테.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남쪽으로 그냥 행진한 거예요. 밤이면은 그 산을 타고. 골짜기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저 꽹과리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양쪽 산에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골짜기로 가는데 앞에 사람 쓰러지고 뒤에 사람 쓰러지고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장 가다가는 나도 맞겠구나. 비 오듯 총알이 오는데 총알이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옆에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있다가 한참 엎드려 있는데 저쪽 위에서 중공군들이 이제 막 이제 산을 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바로 머리 위에 조금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솔길이 있는데 그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난 죽었다 하고서 엎드려 있었어요.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는데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가랑잎 소리까지 나. 풀 소리가.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귀신 소리 같아요. 윙윙 하는데 그거는 들어보지 않은 소리 그 표현을 못 해요. 오 년 전 여기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 여고생의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6명의 춘천여고 학도의용군의 이름도 기록됐다.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한테 포위돼가지고 그 오는 과정이에요. 네, 저희들 위해서 이거 씻은 거죠. 한 달 넘게 죽을 힘으로 도착한 집. 엄마 불러도 열리지 않는군. 죽은 혼이 부른다고 헛소리가 들린다고. 머리카락 올마다 전장의 흔적 흐르고. 정은부 대장하고 거기 과장하고 또 아나운서 2분하고는 헬리콥터가 와서 싣고 갔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4명, 5명이니까는 같이 못 하니까 내일 와서 우리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명밖에 못 왔어요. 나머지 그러면 2분은 글쎄 전사했겠죠. 뭐. 소식 없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친구들 얼굴이 생각나. 여호와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바라는 것도 많은데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 후세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쟁 없는 나라로 보살펴 주소서 간절히 원하나이다. 구려 앉아 숨을 쏟으며 눈을 감는다. 얼마나 오래 닳고 달아 보이지 않는가. 고독해도 분명 찬란한 시를 품은 가시를 품은 장미 켜질 듯이 꺼져만 가는 꿈과 사랑 믿음까지도 번져가는 나의 바람 따라 녹아버릴 듯한 나를 좀 멈춰줘. 별빛 잠든 외로운 밤에 빛나는 바람이 불어오길. 찬란하게 불어와 휴전 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 여자들은 여군들은 집으로 제대해서 가라고 그래.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 전부 육사단이 나 있던 곳은 전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제대했어. 전쟁이 끝나자 더는 여군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난 20살의 평범한 여자가 되어야 했다. 할로? 엄마요. 나물이 지천으로 피고 과수원으로 쏟아진 햇빛마저 게으름을 부리는 봄이다. 엄마는 서서 감독이나 하셔. 그만 뜯고 허리 아픈데.
이런 거 하는 게 재밌어. 지금도 뭐 못하는 거 없어요. 어쨌잖아 영어도 잘하시고 또 기타도 잘 치고 아주 진짜 모범생이 모범생. 이거는 호텔 가서 묻는 건가 보네. I will arrive at your hotel at paid for the room. 사단장님이 영어를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겨. 그때서 이제 맹세를 한겨. 나 혼자 제대하고 나면 영어부터 배워야겠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뜻 나를 가르치면서 미성 하면서 불러.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군 씨, 아이씨 거기에 근무하는 통역관이더라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한 나는 영문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고아원을 찾아 식료품을 전하기도 했다. 군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나를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그런 내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남의 일에는 절대 안 가. 그 사람은 왜 나를 좋아하나 하면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하고 자기는 못하는 말을 통역을 하고 댕기고 영문 타이프 찍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호감이 가는 게지. 1년 정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여군이란 경력은 흠이 됐다. 저 시댁 어른이 그 걱정을 하더래. 영어 하고 댕기고 군인 갔다 오고 그거 기가 센데 그걸 어떻게 살을까 걱정이다고. 사진이 몇 장 있었거든. 사단장님하고 같이 찍은 거. 거기 가서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면은 있잖아 직원들 같이 찍은 거 뭐 여러 가지 찍은 거 많았어. 그런데 싹 없앴어. 그 이제 그런 거 사진 보면 더 오해할까봐 노란한 것처럼 빌까봐. 나는 전혀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래서 싹 버리고 갔지. 그러고 평생 군인 갔다 온 거 얘기도 안 했어. 근데 흑께서 그거 신청하라는 사람 때문에. 막내 아들 내외와 손자다. 길 안 막혔어?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별로 놀러 가는 사람 별로 없어갖고. 어떻게 왔어? 못 온다 그러더니. 27에 군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55년 동안 나는 학도용군이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심심해만이 좋은 것 같아요. 너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그런 일을 겪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어머니가 평소에 그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런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전쟁 세대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어머님은 국가유공자 지정되시고 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 하시면서 나 이런 일 때문에 인터뷰 하셨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안 거죠. 자기는 살면서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다 어머님 말씀 안 하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님 너무 과묵하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평생 안 하시고 사셨을까. 그런 걸 항상 그런 걸 얘기를 꺼내시거나 그러면은 그때 기억이 또 다시 살아나거나 그러시면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은 해요. 네. 아직도 뭐 못다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딸과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춘천여고에 왔다. 지금은 얼굴을 볼 수 없는 친구의 이름. 그 아래 적힌 살아남은 내 이름을 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나는 여기 엄마 처음 데려오잖아. 그래, 넌 처음이다.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랬어. 너한테 여기 이제 와보니까. 얘기하려면은 복잡하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너희들 나 이제 죽으면은 나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한 번씩 봐. 영훈이랑 영훈이 이제 애들한테도 여기가 너희 그렇지. 할머니 응.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맞아. 자랑도 하고 응. 그렇게 앞으로. 그래.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친구들의 이름을 들여다볼 가족이 여기에 있다. 먼 길 나서는 걸 주저하던 내가 오늘은 단단히 장비를 챙겼다. 여적지 못 만났어. 70년이 넘도록. 그래서 보고 싶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네. 대신 어떻게 오셨어요? 예. 지금 어르신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 청주에 금천동에 살고. 금천동에요? 예. 아 그러시면 그 찾고자 하시는 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복자 순자 되시고. 예. 육사 단위로 배속 받아가지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아 배속까지 예, 같이 더 가지고. 생각나죠. 같이 간 사람들은 참 똘똘 뭉쳐서 그렇게 마음을 다 주고받고 애틋하게 살았지요. 네. 그 뒤로는 뵙지는 못하셨고요. 못 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제일 궁금한 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나. 그게 궁금하지. 죽기 전에 만나봤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아 예 어르신. 네. 충북 남부보훈지청 보상팀장입니다. 네네. 예. 어제 그 말씀하신 두 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 예, 그 찾고 계신 두 분 중에 그 곽복수님은 예.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분으로 예. 그 2015년까지 청주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유. 청주는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네.
아유 수고가 많으셨네요. 지척에 두고도 찾지 못했다. 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구나. 예. 그 사람은 좀 체격이 좀 커. 나는 제일 조그맣고 그러니까 나를 동생처럼 이렇게 그냥 감싸주고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랬는데 안타깝네. 이제 죽어서나 봐야지 뭐 내가. 참 죽음의 길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길. 아이고 참 마음 아파 어떡하냐. 이때만 해도 젊었는데 어느새 내가 이 나이까지 늙었는지 모르겠어. 사진을 볼 때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숨겨뒀다. 훗날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영정 사진을 꺼내둔다. 며칠 동안 집안에만 있었는데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고 밖으로 나섰다. 젊어 보이게 염색을 할까? 주책 맞은 늙은이로 보진 않을까? 마음에 들으세요? 네, 잘했어요. 선보러 가는 처녀 마냥 마음이 콩닥댄다. 오늘 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무슨 말부터 꺼내면 좋을까? 아이고 어서 오셨는데.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예 엄마 딸. 네. 엄마 딸? 예. 저하고 이렇게 남매예요. 곽복순 씨가 엄마지? 예. 아이고 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남매 두셨어? 원래 저희가 3남매였는데 엄마 많이 닮았네. 여기가 우리 제일 큰 누나고 중간 제 형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보훈처에서 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마음이 그냥 막 두근거리고 뛰더라고. 좀 빨리 좀 만나봤으면 했더니 아주 생각지 않게 돌아가셨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참 안 됐더라고. 진작에 찾아볼 걸 그냥 찾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지까지 못 찾은겨. 엄마하고는 참 다정하게 지냈거든. 나 결혼하는 날 와서 수십 번 머릿속에 그렸던 얼굴이 눈앞에 있다.
엄마 결혼 막 해갖고 결혼 음. 금방 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 이것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흑백 찍어도. 사진은 예. 그때 복순이가 살아온 세월이 탁자 위에 놓였다. 이게 저희 엄마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백두산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 사진인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동거하고 이제 저기 복순이도 여군으로 참전했다는 걸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데려와서 제대한 장소도 모르죠. 예, 모르죠 저희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모르죠. 군대 얘기는 거의 못 들었어요. 아마 엄마가 의식이 없으셨을 때였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아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돌아가시기 전 한 두 달 정도 의식이 없으셨는데 그 연락 온 게 한 달 보름 전.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정말 예. 신기해요. 저희. 너무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게 묻히고 그냥 가실 뻔한 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죠. 태극기라도 덮어가지고 가셨어. 맞아요. 예. 예.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아 그래도 있어. 되게 저희 자식 입장에서는 또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예. 예. 나의 전우가 잠든 장소로 가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임종을 앞두고 뒤늦게 밝혀지면서 다행히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혔다. 우선은 두셔도 될 것 같아. 예, 예.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좋네. 저도 엄마 뵙는 것 같고 오래전 글쎄. 되니까. 예. 처음 봤어도 예. 낯설지가 않고. 예. 여기, 예, 여기 있잖아. 응, 그러게. 복순이. 맞아. 아이고 참네. 현풍각 씨, 복순. 복순아, 너 아들 데리고 왔어. 네 아들이 인도해가지고 왔는데 너는 그새를 못 참고 그새 갔냐. 아휴 안타깝다. 내가 못 찾아본 게 내 죄지. 너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이여. 내가 이 진작에 찾아봤더라면 좋았을 걸. 그것만이 후회된다.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여기 곽복순 네가 누워 있습니다. 잘 하늘나라에서 보살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편안한 안식을 하늘에서 누리게 돌봐 주소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우리 만나서 참 반갑고요. 네. 지난 얘기하니까 더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또 우리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고요. 근데 아유 헤어지기가 좀 섭섭하네. 아, 저도요. 네. 네. 한 번은 알아주겠지.
아무도 몰래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삼키고 나서 너무 허무했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누가 고집 들을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얘기하는데 후련하기도 하지. 그러고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갔다 왔냐고. 지금 와서 내가 학도병에 나가서 일했다는 거 그게 이제는 감격스럽고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나의 나라 내 나라 애틋한 이 마음 긴 시간이 흘러도 찬란만할 순 없어도 그때 이름들이 우리를